4챕터의 마지막 단원인 학습 모델 품질 관리 지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적정성 평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학습 모델 알고리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각각의 임무에 따른 데이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모델 품질 지표 설정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적정성 평가는 모델이 주어진 작업이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해당 알고리즘이 실제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한 검사 항목은 데이터 유형별로 구성되며 각각의 데이터 유형별 관련 알고리즘을 임무별로 구분하여 알고리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알고리즘의 적정성 평가는 데이터 유형과 작업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다루며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기에 태스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언어지능 및 시각지능으로 최상위층이 구분되며 각각은 이해생성, 인지생성으로 좀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수업에서 제시하는 태스크는 니아에서 공모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구축 사례들을 기반으로 널리 사용되는 태스크 분야를 정리한 것입니다. 데이터 유형별 태스크 종류는 제시하는 것은 이해에도 매우 다양하므로 데이터 구축 목적에 따라 별도의 태스크를 정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부분 중에 태스크는 업무 성격에 따라 언어지능과 시각지능으로 최상위층이 구분되고 각각은 이해생성, 인지생성으로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언어지능에 해당하는 언어이해 태스크별 데이터 유형 구성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알고리즘 태스크 분야는 광학 문자 인식, 순차별 레이블링, 텍스트 분류, 정보 추출, 질의응답, 음성 인식, 오디오 분류로 나뉘고 데이터 유형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3D가 있습니다. 검은색 원으로 표기한 부분은 학습 모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표시한 것이고 하얀색 원으로 표기한 부분은 원시 데이터에서 정제 작업을 거친 후 학습 모델에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언어이해 태스크별 데이터 유형 구성 요소 각각의 개념입니다. 광학 문자 인식, 순차적 레이블링, 텍스트 분류, 정보 추출, 질의응답, 음성인식, 오디오 분류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광학 문자 인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획득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기존에 정형화된 숫자나 텍스트 인식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필기체, 이미지, 비정형 데이터까지 그 인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차적 레이블링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퀀시에 대하여 레이블링 시퀀시를 각각 부여하는 작업으로 태깅 작업이 대표적인 순차적 레이블링의 예시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본다면 태깅을 해야 하는 단어 데이터를 X, 레이블에 해당하는 태깅 정보 데이터는 Y라고 할 때 X와 Y 데이터의 쌍은 병렬 구조를 가지며 각 데이터는 정수 인코딩 과정을 거친 후 모든 데이터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패딩 작업을 거쳐 학습 데이터로 구축됩니다. 세 번째로 텍스트 분류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나 문서를 적절한 범주로 지정하는 작업으로 범주는 선택한 데이터 세트에 따라 다르며 주제 범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텍스트 분류 문제에는 감정 분류, 뉴스 분류, 인용 의도 분류 등이 있으며
텍스트 분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 세트에는 글루, 에이지 뉴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 추출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어에서 유용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 내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고유 명사 등을 판별하는 객체명 인식, 객체명 간의 관계를 판별하는 관계 추출, 중의성 해소, 대표 단어 문장 추출 등이 가장 대표적인 정보 추출 문제이며 MRC의 기반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응답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독해 질문에 답변하는 작업으로서 제공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되면 기권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질의응답은 커뮤니티 질문 답변 및 지식 기반 질문 답변과 같은 도메인별 작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음성인식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인공지능이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STT와 동일한 태스크로 인식되며 스피커 버티피케이션이나 스피커 레코그나이션과 같이 개별 사용자의 음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점을 둔 태스크도 존재합니다. 일곱 번째로 오디오 분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정보를 특정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신호의 특이점을 분석하고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소리는 음성과 음향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적으로 오디오 분류라고 정의할 때는 음향에 대한 분류를 의미합니다. 또한 오디오 분류 작업은 주석이 달린 오디오 데이터로 시작되며 기계는 어떻게 듣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며 구글 오디오셋이 오디오 분류의 대표적인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으로 언어 생성 태스크별 데이터 유형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알고리즘 태스크 분야는 텍스트 요약, 텍스트 생성, 기계 번역, 음성 합성으로 나뉘고 데이터 유형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3D가 있습니다. 검은색 원으로 표기한 문은 학습 모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표시한 것이고 하얀색 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원시 데이터에서 정제 작업을 거친 후 학습 모델에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표시한 것입니다. 언어 생성의 태스크별 데이터 유형 구성의 개념입니다. 텍스트 요약, 텍스트 생성, 기계 번역, 음성 합성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요약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원문을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상대적으로 작은 요약문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원문에서 중요한 핵심 문장 또는 단어구를 뽑아 이들로 구성하는 추출적 요약과 원문에 없던 문장이라도 핵심 문맥을 반영하여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서 요약하는 추상적 요약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생성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학습을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LSTM, RNN이나 소프트맥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간이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최대한 구현하는 방향으로 랭귀지 모델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 번역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다른 자연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자동 번역으로 부르기도 하며 구글 번역, 네이버 팝하고, 시스트란, 바비피시, 빙 번역기 등 다양한 기계 번역기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기계 번역이 스스로 학습해 자신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역 번역과 디노이징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음성 합성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나 입술 움직임과 같이 다른 매체 정보로부터 음성을 생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음성 인식에 대해 응하는 음성 합성은 주로 텍스트 정보를 오디오 정보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며 음성 지원 서비스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이 텍스트 콘텐츠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 기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지능에 해당하는 시각인지 태스크별 데이터 유형 구성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알고리즘 태스크 분야는 이미지 분류, 3D 포인트 클라우드 분류, 객체 인식, 3D 객체 인식, 얼굴 인식, 키포인트 검출, 3D 키포인트 검출, 행동 인식, 자세 추정, 3D 자세 추정, 비디오 분류, 3D 객체 분류, 비디오 인식으로 나뉘고 데이터 유형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3D가 있습니다. 검은색 원으로 표기한 부분은 학습 모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표시한 것이고 하얀색 원으로 표기한 부분은 원시 데이터에서 정제 작업을 거친 후 학습 모델에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표시한 것입니다. 시각인지의 태스크별 데이터 유형 구성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분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이미지를 알고리즘에 입력했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객체의 큰 범위만 분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속성이나 상세한 클래스까지 분류해내는 경우 이미지 인식 또는 객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D 포인트 클라우드 분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포인트 클라우드를 알고리즘에 입력했을 때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객체의 큰 범위만 분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속성이나 상세한 클래스까지 분류해내는 경우 3D 객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객체 인식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내에서 특정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를 인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객체 인식을 위한 방법은 1단계 방법과 2단계 방법의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방법은 추론 속도를 우선시하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욜로와 SSD와 레티나넷이 있습니다. 2단계 방법은 탐지 정확도를 우선시하며 대표적인 모델에는 페스터 RCNN, 마스크 RCNN, 캐스케이드 RCNN이 있습니다. 객체 인식 작업과 관련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셋은 MS 코코이며 모델은 일반적으로 평균 절미도 평가 모델에 따라 평가됩니다. 네 번째 3D 객체 인식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D 영상 이미지 내에서 특정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를 감지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3D 객체 인식은 일반적인 객체 인식과 유사하지만 입력 값으로 RGB 이미지와 함께 뎁스 값을 받아서 학습하고 추론 시에는 RGB 이미지만을 입력으로 받아 뎁스 값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인식 분야를 3차원 객체 인식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물체의 크기, 위치, 방향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 및 이미지 검색, 증강현실에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얼굴 인식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얼굴 안식 시스템은 사진, 비디오 또는 실시간으로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은 생체 인식 보안의 범주로서 다른 형태의 생체 인식 소프트웨어에는 음성 인식, 지문 인식, 눈, 망막 또는 홍채 인식 등이 있습니다. 얼굴 인식 태스크는 페이스 버티피케이션과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과 같이 세부적인 태스크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포인트 검출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작 인식을 위해 필요한 주요 키포인트를 검출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키포인트는 관심 포인트라고도 하며 이미지에서 흥미롭거나 눈에 띄는 것을 정의하는 공간적 위치 또는 이미지의 포인트를 지칭합니다. 특징으로는 이미지 회전, 축소, 변환 왜곡 등에 대해 변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대상으로 할 때는
페이셜 랜드마크 디텍션, 신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포즈 이스티메이션이라는 태스크로 좀 더 구체화됩니다. 7번째 3D 키포인트 검출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D 데이터에서 동작 인식을 위해 필요한 주요 키포인트를 검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키포인트는 관심 포인트라고도 하며 3D 데이터에서 흥미롭거나 눈에 띄는 것을 정의하는 공간적 위치 포인트를 지칭합니다. 특징으로는 3D 데이터 회전, 축소, 변환 왜곡 등에 대해 변하지 않습니다. 8번째, 행동 인식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서 객체 행동의 감지 및 인식을 작업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실시간 CCTV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서 객체 행동의 감지 및 인식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시나리오의 이상 감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딥러닝 기술과 경로 서명을 결합하여 객체 행동을 해석하기 위한 일반화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9번째, 자세 추정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객체와 객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위치, 방향을 식별하여 클래스를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기술적으로 키포인트 검출이나 행동인식 태스크와 유사한 문제로 정의됩니다. 게임, 의료, AR 및 스포츠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찾는 확장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번째, 3D 자세 추정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D 데이터에서 객체와 객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위치 방향을 식별하여 클래스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기술적으로 3D 키포인트를 검출 태스크와 유사한 문제로 정의됩니다. 게임, 의료, AR 및 스포츠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찾는 확장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번째, 비디오 분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주어진 비디오에서 특정 프레임 구간을 선택하고 클래스 레이블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좋은 비디오 레벨 분류기는 정확한 프레임 레이블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디오에 있는 다양한 프레임의 기능과 주석을 고려하여 전체 비디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과 비디오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레이블의 세분성은 작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작업에는 비디오의 하나 이상의 전역 레이블을 할당하고 비디오 내부의 각 프레임에 하나 이상의 레이블을 할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2번째 3D 객체 분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입력했을 때 그 3D 이미지 영상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객체의 큰 범위만 분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속성이나 상세한 클래스까지 분류해내는 경우 3D 객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비디오 인식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를 활용하여 실시간 객체 식별 및 비디오 프레임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컴퓨터는 수천 개의 비디오 스트림을 보고 프레임 단위로 수신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트래킹하는 업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를 찾아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에서 대상 물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시각 생성 태스크별 데이터 유형 구성입니다. 보시는 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알고리즘 태스크 분야는 이미지 생성, 이미지 합성, 3D 객체 복원, 2D 이미지를 통한 시점 합성으로 나뉘고 데이터 유형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3D가 있습니다. 검은색 원으로 표기한 부분은 학습 모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표시한 것이고 하얀색 원으로 표기한 부분은 원시 데이터에서 정제 작업을 거친 후 학습 모델에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생성의 개념 및 세부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노이즈 입력을 받아 원하는 카테고리
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개인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 정보들의 변환과 재구축으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 형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 합성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미지나 비디오 입력받아 다른 형태나 정보를 지닌 이미지 또는 비디오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개인 기술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정보로 원본 이미지를 예측하거나 사진을 특정한 방식의 이미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3D 객체 복원 개념 및 세부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영상, 이미지,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객체의 3차원 구조를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3D 갱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이미지,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들의 변환과 재구축으로 실제 객체와 기하학적인 정확도뿐만 아니라 현실감이나 사실성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객체 형성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2D 이미지를 통한 시점 합성 개념 및 세부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인공적으로 3D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시점을 가진 여러 개의 카메라들을 이용하여 객체를 촬영한 뒤 촬영된 영상들과 각 카메라들의 촬영 정보들을 이용하여 해당 객체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모델 품질 지표 설정 및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물품 파지 및 로봇 행동 데이터 사례입니다. 선정된 학습 모델 임무 개념 및 적정성을 기술하는 장표인데 임무 정의 및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 유형 성정과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물품 파지 및 로봇 행동 데이터 사례이며 학습 모델 후보군을 쭉 정리하였고 알고리즘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후보군은 마스크 RCNN이며 선정 사유는 2017년 기준 최고 성능 모델이며 대표적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 성능 레퍼런스를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후보로는 솔로 버전 2이고 선정 사유는 2020년 기준 최고 효율 모델 단일 단계 딥러닝 모델이며 그리고 선행 연구 성능 레퍼런스를 기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 후보는 콘티스트 2020년 기준 최고 성능 모델로 ROI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양 및 예측 속도 향상시킨 모델입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 성능 레퍼런스를 기재하였습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학습 모델의 측정 지표는 코코 데이터셋의 평균 정밀도를 사용한 MAP를 지표로 선정했으며 해당 지표는 예측값과 참관 영역값의 겹친 정도를 측정하여 객체 영역 추론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이 모델의 정량 목표는 MAP 40 이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4D 로봇 그래프 포즈 제너레이션 모델의 측정 지표는 리얼 석세스 레이트로 잡았고 모델에서 출력된 파지 자세를 바탕으로 실제 로봇으로 파지를 수행하고 파지 성공률을 측정합니다. 이 모델의 정량 목표는 리얼 석세스 레이트 80%로 책정되었고 그 근거는 물체 종류 및 가림 정도가 심한 빈피킹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된 값임을 표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품질관리 심화 과정을 학습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지금까지 학습하였던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을 통하여 품질관리 체계와 일괄성 있는 품질 기준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의 필요성과 근거를 이해하고 구축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과 특성을 알았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도메인과 라벨링 유형에 의한 구축 과정과 각 공정별 특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품질관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 원칙을 잘 이해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애주기 이해와 품질관리 범주를 식별하여 준비계획, 구축, 운영, 활용 각각의 영역에서 세부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수행 절차와 생애주기 수행 범위, 생애주기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데이터 품질 검사 개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별 구축 데이터의 검사 절차를 이해하고 공정 단계별 데이터 품질 검사 도구와 라벨링 도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숙련된 품질 검사 전문 인력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품질 관리 심화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